재벌 3세가 노숙자로 변장해 응급실 간호사 예비 며느리를 시험했습니다. 냄새나는 환자도 차별 없이 돌보는 그녀의 모습이 SNS에 퍼지며 병원 내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이 모든 시련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병원 응급실은 금요일 밤 11시를 넘기면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3명이 동시에 실려왔고 술에 취한 환자가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 윤서아 29세는 입사한 지 6개월째 아직도 이런 혼돈의 밤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입니다.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며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들것 위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남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찢어진 점퍼, 때가 잔뜩 묻은 바지, 머리카락은 기름때로 엉켜붙어 있었습니다. 구급대원 박진우 씨가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진우 씨 서울역 지하도에서 발견된 노숙자분입니다. 의식은 있으나 복통과 구토 증상 호소하고 계십니다. 서아는 순간적으로 코를 찌르는 냄새에 움찔했습니다. 오랜 기간 씻지 못한 몸에서 나는 땀 냄새와 술 냄새,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악취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간호사로서의 직업 정신을 발휘하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활력 징후는 어떻게 나왔나요? 박진우 씨 혈압 140에 90, 맥박 분당 120회로 빠른 편입니다. 체온은 37.8도입니다. 서아는 전자차트를 열고 환자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환자의 손톱이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노숙자치고는 손등의 피부도 생각보다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런 것을 따질 여유는 없었습니다. 옆에서 선배 간호사 김은정 씨 35세가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김은정 씨 아우 냄새 진짜. 서아야, 내가 좀 맡아봐. 나 지금 다른 환자들 때문에 정신없어. 또 다른 선배 이미숙 씨 32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숙 씨 나도 지금 수에 꽂아야 할 환자 3명이야. 신입이 해봐야지. 서아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들건 옆으로 다가가 환자를 살펴보았습니다. 환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들것 위의 남성, 바로 재벌그룹 한빛산업 회장의 아들, 강민준 33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누구도 그의 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동생의 약혼녀인 윤서아를 시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의 제안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그녀의 진정한 인품을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특수분장팀의 도움을 받아 완벽한 노숙자로 변신했습니다. 서아는 장갑을 끼고 환자의 맥박을 재었습니다. 환자가 눈을 살짝 뜨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동생 약혼녀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혐오감을 찾으려 했지만 보이는 것은 오직 집중과 걱정뿐이었습니다. 윤서아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배가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느 부위인가요? 민주는 작게 신음하며 배를 가리켰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환자의 복부를 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환자가 아파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응급실 한쪽에서 김은정 씨가 이미숙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김은정 씨 저 신입에 진짜 대단하네. 나였으면 절대 못 만졌을 거야. 이미숙 씨 그러게. 저 냄새를 어떻게 참아? 나는 구역질 날 것 같아서 가까이도 못 가겠어. 서아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당직 의사 정민혁 씨 38세를 호출했습니다. 선생님, 환자 복진 결과 우상복부에 압통이 있고 근성방어 증상이 의심됩니다.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오더 넣어주시겠습니까? 정민혁 씨 알겠습니다. 오더 넣을게요. 수고하세요. 서하는 환자 옆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환자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사 받으시고 나면 진통제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가 예정된 시간은 오전 1시였습니다. 서하는 환자를 검사실로 이동시키기 위해 들것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환자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발작 증상이었습니다. 민주는 실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긴장과 스트레스로 몸이 떨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윤서아 환자분, 괜찮으세요? 서하는 즉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은 다른 중환자들로 북새통이었습니다.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몸은 계속 떨렸고 입에서는 거품이 일었습니다. 서하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환자를 옆으로 눕히고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윤서아 선생님, 이미숙 선생님, 누구 없어요? 하지만 복도 저편에서 들리는 것은 다른 환자의 비명과 의료진들의 고함뿐이었습니다. 서하는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매뉴얼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불규칙했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호흡도 가쁘지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환자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92%, 정상보다 낮지만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떨림 속에서도 서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하는 환자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진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환자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냄새 때문에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환자의 떨림이 서서히 멈췄습니다. 민주는 연기를 멈추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하의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합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놀라셨죠? 발작은 처음 경험하시는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윤서아 다행이에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그때 김은정 씨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김은정 씨 뭐야, 무슨 일이야? 비상벨이 울렸는데? 윤서아 환자분이 잠시 발작 증상을 보이셨는데 지금은 안정됐어요. 혼자 처치한 거야? 미쳤네. 나 같으면 그냥 뒀을 텐데. 서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은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응급실로 돌아가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은정 씨의 메시지야 진짜 키읔키읔키읔 신임 윤서아. 지금 노숙자, 환자 발작 난 거 혼자 처치했대. 키읔키읔키읔 대단하긴 한데 나는 무리. 이미숙 씨의 답장 헐리으리응. 나도 못했을 듯. 저 냄새 어떻게 참아. 또 다른 간호사의 답장 인정. 유유나 비위 약해서 진짜 무리야. 하지만 김은정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몰래 카메라로 서하가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줌으로 당긴 사진이었습니다.
서아가 노숙자 환자의 등을 쓰다듬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김은정 씨는 그 사진을 병원 내부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대한병원 간호부 톡방에는 57명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김은정 씨의 메시지 신임 윤서아. 노숙자 환자 케어 중. JPG.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나는 못할 듯 유유. 근데 냄새는 어떻게 참지? 저러다 옮는 거 아니야? 위생 문제 없나? 댓글들은 점점 악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병원 내부를 넘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자를 검사실로 이동시켰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담낭염 의심 소견이 나왔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민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 그녀를 풀어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서아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단톡방 알림이 99+였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숙자 환자를 돌보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 내려가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거 진짜야? 키읔키읔키읔. 완전 꼴값이네. 나였으면 절대 못해. 위생관념 없는 거 아니야? 환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선 좀 지키지. 재수 없으면 병 옮을 수도 있는데. 서아는 탈의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는 환자를 돌보는 것이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조롱과 비난은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때 탈의실 문이 열리며 이미숙 씨가 들어왔습니다. 서아야. 톡방 봤어? 미안해. 은정 언니가 좀 심하게 한 것 같아. 윤서아, 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미숙 씨 그게. 은정 언니가 그냥 신기해서 찍은 것 같은데.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숙 씨는 어색하게 서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너도 좀 그랬어.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도 환자 케어하지만 선은 있는 거야. 윤서아 무슨 선이요? 뭐랄까. 너무 밀착해서 케어하면 위생 문제도 있고, 그리고 다른 간호사들한테도 부담 주잖아. 저 정도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 들게 만드니까. 서아는 고개를 들어 이미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환자가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그건 아니고. 아무튼 조심해. 톡방에서 소문 도는 거 별로 안 좋아. 이미숙 씨가 나가고 서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약혼자 강지훈 씨 31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전화는 오랫동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7번째 신호음 끝에 지훈이 받았습니다. 강지훈 씨여, 서아야. 무슨 일이야? 오빠, 나 지금 힘들어. 병원에서 일이 좀 생겼어. 무슨 일인데? 바쁜데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윤서아, 아니, 지금 좀 얘기하고 싶어.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강지훈 씨 오늘? 글쎄 회의가 있어서. 내일은 어때? 서아는 실망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일 봐. 전화를 끊고 서아는 탈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다른 간호사들이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아는 병원 밖으로 나와 주차장에 서 있는 자신의 낡은 경차로 향했습니다. 차에 오르며 백미러를 보는데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나운서의 밝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나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신 의료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누군가는 희망을 얻고 삶을 이어갑니다. 서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환자를 돌보는 것이 잘못인가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 한빛산업 본사 회장실에서 민주는 특수분장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조심스럽게 인조 피부를 떼어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 이틀 동안 이걸 붙이고 계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강민준 씨 괜찮아요. 필요한 일이었으니까. 민주는 거울을 보며 본래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윤서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니, 통과를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는 비서 최현수 씨 45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 씨, 윤서아 씨 근무하는 대한병원에 지금 무슨 일 있나 확인 좀 해주세요. 무슨 일 말씀이신가요, 사장님?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제가 노숙자로 들어갔던 거 혹시 문제 생긴 건 없는지.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일요일 오후 2시 서아는 약혼자 지훈을 만나기 위해 강남역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틀 동안 병원에서 더 심한 따돌림을 겪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아무도 그녀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도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심지어 한 선배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병 옮을까봐 무섭네. 서아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지훈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늦었어? 지훈은 대답 없이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서아야, 너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지? 서아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SNS에 다 돌아다니더라. 너 노숙자 환자 돌보는 사진. 윤서아, 그게 그냥 환자를 돌본 건데 나쁜 일 한 거 아니잖아. 지훈은 한숨을 크게 쉬며 핸드폰을 꺼내 서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커뮤니티에 퍼진 그녀의 사진과 악플들이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 이게 나쁜 일이 아니야? 우리 집안이 뭔데? 이런 식으로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해? 웃음거리? 나는 환자를 돌본 것뿐이야. 그게 뭐가 잘못인데? 서아야, 선이 있는 거야. 내가 의사나 간호사로서 일하는 건 좋아.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특히 우리 형이 너 시험한 거 알지? 서아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윤서아, 뭐라고? 시험? 형이 노숙자로 변장해서 내 병원에 갔었어. 내가 진짜 착한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어머니가 시키신 거야.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아, 잠깐, 그러니까 그 환자가 오빠 형이었다고? 민준 오빠? 그래.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사진들 때문에 병원에서 웃음거리가 됐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SNS에까지 퍼졌어.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서아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녀를 시험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지훈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뭘 잘못한 건데? 서아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망가지면 안 돼. 어머니가 엄청 화내셨어. 이미지?
지금 나한테 이미지 얘기하는 거야? 나는 환자를 돌봤을 뿐이야. 서아의 목소리가 커지자 카페 안의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지우는 주위를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 다 쳐다봐. 나한테 목소리 낮추라고? 지금 상황에서? 서아야,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서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내가 우리 집안에 맞는 사람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셨어. 이번 일로 확신이 섰대. 너는 너무 감정적이고 상황 판단을 못한다고. 상황 판단? 환자가 힘들어하는데 돕는 게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우, 설명하기 힘드네. 어쨌든 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자. 나도 정리가 필요해.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아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카페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차가운 커피잔을 바라보며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통제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카페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수요일 오전 10시 대한병원 응급실 로비는 평소와 달리 웅성거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이 입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응급실 데스크로 다가가 접수 담당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 윤서아 씨 계신가요? 지금 근무 중이신데요. 누구세요? 제가 환자였습니다. 꼭 만나 뵙고 싶은데 호출 좀 해주시겠습니까? 직원은 내선 전화로 서아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서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틀 동안 지훈에게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아는 주저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밖 벤치로 나갔습니다. 민주는 서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서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윤서아, 무슨 소리예요? 왜 사과를 하시는 거죠? 민주는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한빛산업 회장의 아들이고 지훈이의 형입니다. 서아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알고 있어요. 지훈 오빠한테 들었어요. 저를 시험했다는 것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의심한 것도 잘못이고 그 때문에 당신이 병원에서 고통받게 한 것은 더욱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저를 믿지 못하셨나요? 어머니가 걱정하셔서요. 재벌가에 시집 오는 사람들 중에는 돈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당신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시험한 거예요? 노숙자로 변장해서? 네. 부끄럽지만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환자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냄새가 나도 더러워도 당신은 한 명의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병원 내부 단톡방에서 당신을 비난한 직원들의 명단입니다. 저희 법무팀에서 확보했습니다.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윤서아 법적 조치요? 당신이 원한다면요. 그리고 병원 측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서아는 복잡한 감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훈 오빠는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지훈이가 그런 말을 했나요? 네. 제가 집안에 맞지 않는다고, 이미지를 망쳤다고.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동생과 얘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민주는 핸드폰을 꺼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은 세 번째 신호음에 받았습니다. 지훈아, 지금 어디야? 당장 대한병원으로 와. 5분 안에. 민주는 전화를 끊고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곧 올 겁니다.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10분 후 지훈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동생을 보자마자 따졌습니다. 너 서아 씨한테 뭐라고 한 거야? 결혼 다시 생각하자고? 형,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러셨어? 아니면 내 생각이야? 지훈은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민주는 동생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너 지금 착한 사람을 놓치고 있어. 서아 씨는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 하지만 SNS는 내가 다 정리한다. 법무팀 동원해서 게시글 전부 삭제하고 악의적인 댓글 단 사람들 고소할 거야. 문제는 내 태도야. 지훈은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내가 너무 겁이 났어. 우리 집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나한테 상처 준 건 집안 사람들이 아니라 오빠예요. 제일 힘들 때 오빠가 저를 버렸어요. 지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서아 씨,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병원에도 SNS에도 우리 가족에게도.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밤 11시 서아는 다시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민준의 노력으로 병원 내부 분위기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김은정 씨를 포함한 3명의 간호사가 징계를 받았고 원장이 직접 서아에게 사과했습니다. SNS의 게시글들도 대부분 삭제되었습니다. 한빛산업 법무팀의 강력한 대응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지훈과의 관계는 어색해졌고 결혼은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들것 위에는 50대로 보이는 노숙자 남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구급대원 이정훈 씨, 서울역에서 발견된 노숙자입니다. 의식은 혼미하고 알코올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서아는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맥박을 재고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간호사들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징계를 받은 후에도 노숙자 환자에 대한 거부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혼자 환자를 침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소리쳤습니다. 이정석 씨 55세 너희들은 다 나를 무시했어. 서아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환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과도였습니다. 너희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해. 나도 사람이야. 응급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고 의료진들은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아는 침착하게 환자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정석 씨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도와준다고? 거짓말. 너희는 아까도 내 옆을 그냥 지나갔어. 그는 과도를 휘둘렀습니다. 서아는 피하려 했지만 칼날이 그녀의 왼쪽 팔을 스쳤습니다.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보안요원 3명이 달려와 이정석 씨를 제압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지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인간이야. 서아는 팔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피가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당직 의사 정민혁 씨가 달려왔습니다. 서아 씨, 괜찮아요? 빨리 치료실로. 서아는 치료실로 옮겨졌고 상처를 소독하고 봉합했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컸습니다. 이미숙 씨가 치료실에 들어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더 빨리 도왔어야 했는데.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환자분은 어떻게 됐어요?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정신과 협진도 의뢰했고요. 아마 정신질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그 환자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그래서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윤서아 씨, 윤서아 씨 어디 있어요?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병원 보안 요원이 막는 것도 뿌리치고 치료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아 씨, 괜찮으세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병원에서 연락받았습니다. 보호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서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녀는 보호자 명단에 민준의 이름을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미리 등록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민준은 서아의 팔을 보았습니다.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피가 조금 배어나와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노숙자 환자였습니다. 정신질환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정신과 협진 의뢰했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서아 씨를 이 상황에 몰아넣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건 우연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시험했기 때문에 당신은 노숙자 환자들에게 더 조심스러워졌어야 했는데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제 잘못입니다. 서아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이건 제 선택이에요. 저는 간호사니까요. 민준은 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정석 씨의 난동 사건 이후 서아는 일주일간 병가를 받았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깨어나 비명을 지르곤 했습니다. 민주는 매일 서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음식을 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지우는 미국 출장을 핑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민주는 서아의 집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아 씨, 오늘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악몽은 줄었어요. 다행입니다. 제가 추천한 정신과 상담은 도움이 됐나요? 네, 선생님이 좋으세요.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이한테는 연락받았어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미국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 녀석이. 정말 미안합니다. 제 동생이 이렇게 무책임해서. 괜찮아요. 어쩌면 이게 잘된 일인지도 몰라요.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됐으니까. 민주는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전보다 많이 여위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강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 씨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살아야 하니까요. 그날 저녁 6시 대한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이 직접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아 씨, 나 박 원장입니다.
몸은 좀 괜찮아요? 네, 원장님.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거 다행입니다. 그런데 서아 씨, 병원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도 강화하고 환자 안전 교육도 다시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서아 씨한테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응급실 수간호사 자리가 비었는데 서아 씨가 그 자리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서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저는 아직 경력이 짧은데요. 경력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서아 씨는 모든 환자를 동등하게 대합니다. 그런 사람이 수간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서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서아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간호사 제안을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당연히 받으셔야죠.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번 일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는데. 민준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 씨, 완벽하게 극복할 필요는 없어요. 상처는 남겠지만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서아 씨를 더 좋은 간호사로 만들 겁니다. 서아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김은정 씨를 포함한 3명의 간호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들은 직위해제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정석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했고 노숙자 지원센터와 연계되었습니다. 검찰은 그의 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12월 중순 서울은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대한병원 응급실은 겨울철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3개월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간호사가 된 서아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환자에게 동등한 케어를 제공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환자 존중 교육을 매주 실시했고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를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2시 서아는 신입 간호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신입 간호사들이 그녀의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자복을 입는 순간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재벌이든 노숙자든 의사든 청소부든 병원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환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신입 간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신입 간호사 최수진 씨 23세 선생님, 그런데 만약 환자가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냄새가 심하거나 위생 상태가 안 좋을 때요. 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럴 때는 우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불편하다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 때문에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쓰고 필요한 보호 장비를 사용하면서도 환자를 존중할 수 있어요. 교육이 끝나고 서아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크림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대장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결혼식 청첩장이 나왔습니다. 지훈과 다른 여성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날짜는 2주 후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간호사님.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민준은 꽃다발을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축하 선물입니다. 수간호사 승진 3개월 기념. 벌써 3개월이나 됐네요.
시간 참 빠르죠. 그리고 서아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아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지훈이가 결혼한다는 거 들으셨죠? 네, 청첩장 받았어요. 미안합니다. 제 동생이 책임감이 없어서.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쩌면 잘된 일인 것 같아요. 저와 지훈 오빠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민주는 서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아 씨, 저와 저녁 식사 하시겠어요? 윤서아 식사요? 네. 친구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남자로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서아는 놀라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3개월 동안 서아 씨를 지켜봤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환자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모습, 그리고 스스로 일어서는 강인한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서아 씨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서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아요. 저녁 식사 함께해요.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두 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고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아 씨, 앞으로 제가 서아 씨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지켜주는 것보다 함께 걸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함께 걸어가는 거 좋습니다. 6개월 후 서아는 대한병원에서 환자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병원으로 확산되었고 서아는 의료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강연에서 늘 같은 말로 시작했습니다. 환자복을 입는 순간 그들은 모두 평등합니다. 그리고 1년 후 서아와 민주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특별한 하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정석 씨였습니다.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노숙자 쉼터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석 씨는 서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서아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건강하게 지내세요. 결혼식이 끝나고 서아와 민주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서아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에게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신입 간호사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 또 다른 노숙자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서아는 망설임 없이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서아,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환자는 서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숙자 환자 김철수 씨 58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아는 미소를 지으며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